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피곤하시죠? 오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163번째 맞죠? 네. 예, 세 번째 아니로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엉뚱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살다 보면 좀 엉뚱한 사람 많잖아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행동을 막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말하거나 그런 사람 많죠. 그럼 보통 좀 무시당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엉뚱한 사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대단히 엉뚱한 사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여기에서 1971년도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바꿔놓을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등학생 때. 이 아이는 운동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했습니다. 공부는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하루 종일 하는 게 만화 보는 거였습니다. 닥치지 않고 만화를 봤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서 만화 보는 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 중에 과학 만화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4학년쯤 됐을 때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브리테니크 사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놀지 않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초등학생이 우주에서 맞이할 인류의 운명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이런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이런 얘기하고 다니면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것은 스스로 왕따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왕따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9살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요. 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마스터했습니다. 근데 그 3일 만에 마스터한 내용이 보통 사람들이 6개월 걸려야 마스터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3일 만에 혼자 마스터했습니다. 대단하죠. 더 놀라운 것은 10살 때 IBM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사상 최고의 점수를 획득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적이 안 좋았던 것은 공부를 안 했던 거죠.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이 공부는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는 거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어쨌든 IBM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12살 때 게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12살 때면 71년생이니까 몇 년도예요? 우리 나이식으로 얘기하면 83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컴퓨터 게임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죠? 그 우주전쟁 게임을 만들었어요. 보시는 게 총 쏘고 뭐 피하고 뭐 이런. 우리 갤라그 비슷한, 갤라그보다 훨씬 후진, 도수시대의 컴퓨터 게임 뭐 그런 게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12살 때. 그 게임 이름이 블러스터라는 겁니다. 블라스터. 근데 이 게임을 만들고 이 친구가 또 사업가 기질이 있었나 봐요. 이걸 팔아야 되겠다. 동네 PC방에 갔다가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성년자니까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하고 둘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9살 때 이혼을 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둘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노 해가지고 이 PC방에 팔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게임방, 요즘으로 말하는 PC방.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잡지사에다가 이걸 12살 때 $500 받고 팔았습니다. 그 당시 $500니까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죠. 초등학생한테는 $500에 팔 정도로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됐어요. 5년도가 됐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다가 캐나다로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3개국을 이제 거쳤어요. 지금은 미국 시민인데 1995년도에 물리학 박사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 그것도 스탠퍼드 대학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인데 여기에 물리학과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박사과정에. 그런데 입학한 지 이틀 만에 자퇴를 선언합니다. 박사과정에 입학한 지 이틀 만에. 선언한 이유가 이겁니다. 인류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인터넷,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세 번째 우주 탐사. 이것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다라는 걸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박사과정 입학한 지 이틀 만에 그만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 사업
회사 이름이 95년도니까 이제 24살쯤 되죠. 벤처기업을 창업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집2라는 회사입니다. 집2.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네이버 지도에 왜 회사 우리가 검색하면 지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4년 뒤에 1999년도에 이걸 3억 7천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알타비스타라는 IT 회사에. 들어보셨나요? 알타비스타. 그 회사에 3억 7천만 원을 팔고 이 사람이 가져온 수익이 2,200만 달러입니다. 그냥 2,200만 달러라고 계산해도 200억이 넘잖아요.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4년 만에 이만큼 돈을 번 거예요. 몇 살에? 29살에. 그리고 그 다음에 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만든 회사가 페이팔이라는 회사입니다. 페이팔이라는 회사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입니다. 우리 쇼핑하면 온라인 결제하잖아요. 그 결제 시스템을 이제 최초로 만든 거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회사 이름이 이베이였습니다. 한국의 옥션도 이베이가 인수했죠. 그 이베이하고 경쟁을 했는데 이베이가 졌어요. 페이팔한테. 그래서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얼마쯤 인수했을까요? 1억 8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2002년도에 1억 8천만 달러에 인수했어요. 얼마예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어. 아까 그 세 가지를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일단 인터넷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뭐 혁신을 일으켰죠. 사람들 그 온라인 결제하는 시스템에 그 인터넷 금융의 이제 시초를 만든 거죠. 이 사람이 1억 8천만 달러에 팔고 드디어 이제 우주 산업에 이제 진출을 해야 되겠다 하고 2002년도에 이베이에 팔고 2000년도에 바로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스페이스X라고 글자가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2002년도에 스페이스X라는 이제 우주 회사를 창업을 하죠. 창업한 동기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탐험하면서 사는 미래와 지구에 갇혀 사는 미래를 비교해봤다. 우리는 언제 화성에 가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나한테 돈이 있으니 직접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죠. 이베이에게 페이팔을 팔고 받은 돈 1억 8천만 달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주선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만들었죠. 그 우주선 이름이 드래곤이에요. 그 드래곤이라는 것은 화물 우주선이에요. 이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는 위에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드래곤이고 위에 있는 것이 우주 정거장입니다. ISS라고. ISS는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의 약자입니다.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이죠. 이게 유인 우주 정거장일까요? 무인 우주 정거장일까요? 유인 우주 정거장입니다. 365일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셨죠? 사람이 상주해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보급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급품을 계속 날라야 돼요. 그 보급품을 싣고 지금 도킹하기 직전의 장면인 겁니다. 그 나사가 아닌 민간 회사에서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성공시켜 버린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사실은 나사하고 이게 이 화물 운송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일주일만 늦었어도 쫄딱 망했을 겁니다. 근데 이 나사하고 계약하는 바람에 다시 희생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을 만들어가 띄우면 떨어지고 띄우면 떨어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얻은 별명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돈을 빨리 벌고 가장 빨리 없애는 사람이다 라는 소문까지 났었어요. 아무튼 나사하고 화물 운송 계약을 하게 되면서 회색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주선이 이렇게 이륙을 할 때 제일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우리 우주선 뜰 때 보면 1단 로켓 떨어지고 그 다음에 2탄 로켓 떨어지고 이러죠. 그럼 떨어진 로켓이 바다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못 써요.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1단 로켓을 재활용하면 10분의 1 가격에 가능하겠다.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100분의 1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사에서 드는 돈 10분의 1의 비용으로 우주선을 띄워야 되겠다 하고 다시 1단 로켓이 다시 착륙하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만들었어요. 보세요.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이 불꽃과 함께 힘차게
분리된 1단계 로켓은 발사 8분 만에 대서양의 무인선 플랫폼에 보입니까, 이쪽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그 로켓이 떴다가 다시 착륙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5번째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바다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육지보다 바다가 어렵거든요. 바다에 화물선을 띄워놓고 그 위에 로켓을 착륙시킨 거예요. 왜? 근데 왜 바다에 그럼 착륙시키느냐? 내륙에 착륙시키는 것보다 바다에 착륙시키는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땅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성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10분의 1, 앞으로 100분의 1까지도 아마 줄어들겠죠. 그래서 실제 민간 우주 뭐 항공회사로 뭐 이 국제정거장에 우주선을 보내는 회사가 됐어요. 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대단하지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아까 스페이스X라는 회사는 2004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중간에 2004년도에 아까 에너지에 대한 얘기 있었잖아요. 무한에너지.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테슬라라는 회사를 설립했죠. 근데 이 당시에 전기 자동차 기술이라는 것은 골프장에 가면 카트 있죠. 이게 전기차잖아요. 시속 최대 속력 20km. 뭐 총 킬로 갈 수 있는 킬로 수는 한 2, 30km밖에 안 되는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 당시 기술이, 전기 자동차 기술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전기 자동차 만들면 얼마나 대단한 걸 만들겠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전기 자동차는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모델 S 다음에 나온 P100D라는 건데 모델 S에서 한창 이제 진화한 거예요. 이 P100D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냐. 주행거리가 한 번 완충에 613km를 갑니다. 웬만한 휘발유 초보담을 해가죠. 가속 속력이 여러분 제로백이라고 아세요? 제로백이라는 건 뭐냐면 정지 상태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제로백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 차는 지금 가속 성능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제로백이 2.7초입니다. 그러면 시사하고 2.7초 뒤에 이 차는 100km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를 만들어 버린 거지. 전기로 가는 차를. 그 당시 수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골프장 카트 수준이었는데 이런 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완전 뒤집어 놨죠. 테슬라가 이런 자동차를 만들어내 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전기 자동차를 막 활발하게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가격은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세금 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1억 6천 이상에 팔린다고 하네요.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차 중에 가장 뛰어난 전기차가 현대에서 개발한 아이오닉이라는 차인데 그게 191km밖에 못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당시에 벌써 600km 이상 가는 차를 만든 거예요. 이게 2012년에 나온 걸 겁니다. 아마 이 차는. 아무튼 대단한 전기차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죠. 그 문제는 전기자동차 613km를 가는데 충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테슬라 자동차의 그 원리를, 특허 원리를 공개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이거 특허 보고 다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 특허권도 특허라도 하나도 안 받고 공개해버린 겁니다. 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업체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회사 이름이 바로 솔라시티입니다. 도시 이름이 아니고 회사 이름이 솔라시티입니다. 이 솔라시티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 태양광을 가지고 자동차 충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죠? 근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허를 공개하면 전기차가 늘어날 거고 전기차가 늘어나면 충전은 어디 걸 갖다 써야 돼요? 솔라시티 걸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파는 딜러가 있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는 자동차 파는 딜러가 없어요. 백화점 쇼핑몰 같은 데다가 뭐 이마트 우리로 치면 이런 데다가 입점해놔요. 자동차를 상품으로. 그 딜러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완전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사는 방식을 바꿔놓고 있죠. 그래서 솔라시티라는 업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이언맨의 실존 인물이라고 하죠.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가 이 사람을 본따서 만든 영화예요. 실존 인물, 아이언맨의 모델. 이 사람 이름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 대단하죠? 이 사람이 이제 꿈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I'd like to die on Mars. 이 뭐예요?
나는 화성에서 죽고 싶다. Just on impact는 이게 충격 없이란 뜻인데 문맥상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의 꿈은 그냥 화성에 가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뭐 문맥상 보면 고통 없이 죽고 싶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람의 꿈은 화성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에 앞으로 8만 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화성에다가 자기가 죽기 전에 빠르면 2030년 내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지만 실제로 다 이뤄냈죠. 전기차, 우주선, 그 인터넷 결제 시스템, 그죠? 세 가지 꿈을 자기가 박사과정 이틀 만에 그만두면서 했던 말을 다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현실화시킬 수 있었을까? 엉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남다른 생각을 하고 그 엉뚱함을 실현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 인물 기억나시죠? 초등학생 때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나 하루 종일 만화 보고 백과사전에 빠져 살고 우주에서 맞이할 인류의 운명을 보호하는 것이 내 운명이다 라고 외쳤던 그 초등학생이 실제로 우주에서 맞이할 인류의 운명을 보호할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엉뚱했던 학생이. 자, 오늘 향기노트 제목은 엉뚱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왜냐하면이었습니다. 거기 사진에 보시면 좀 엉뚱한 사람들 3명 제가 추가로 넣어놨어요. 시간 관계상 설명은 뭐 안 하더라도 첫 번째 보시는 분이 에디슨이죠. 두 번째가 스티브 잡스고 세 번째가 빌 게이츠 아니겠습니까? 에디슨은 계란 품고 앉아 있었던 엉뚱한 소년이었죠.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맥으로 컴퓨터를 윈도우라는 걸 처음 만들 때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누가 사냐고.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은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안 사는 거다. 우리가 만들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사게 될 것이다. 그 대부분의 회사는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뭘 필요하러 하는지를 찾아내서 그걸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엉뚱하게도 만들고 나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팟도 나왔고, 아이패드도 나왔고, 아이폰도 나온 거죠. 빌 게이츠는 IBM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IBM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 한 대가 집체만 할 때, 그 가격이 몇 조 할 때, 컴퓨터 한 대가 몇 조 할 때예요. 크기는 집체만 하고. 그 당시에 IBM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상사 부장 보고. 집집마다 컴퓨터 한 대가 들어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부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한 대가 집체만 하고 조 단위의 가격일 텐데 집집마다 컴퓨터 한 대가 들어가는 날이 올 테다. 그 집집마다 들어가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두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PC라고 하잖아요. 퍼스널 컴퓨터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부장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그런 날일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PC용 윈도우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또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놨죠. 그래서 여러분 좀 엉뚱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좀 바꿔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엉뚱한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꾼 사람들은 대부분 엉뚱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죠. 엉뚱하다고 무조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다 엉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는 사람이고 제정신이라는 소리 듣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사업하다가 이렇게 대구가 자기개발의 불모지 아닙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서울에서 카페 같은 거 운영하잖아요. 한 40명, 50명만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임 같은 거 열면 지방에서 전국에서 올라옵니다. 부산, 대구 이런 데서. 근데 대구에서는 대구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가도 대구에 있는 사람이 대구로 잘 안 옵니다. 제가 대구에 처음 오픈할 때 이 한국지식텔레페를 시작할 때 북텔링으로 시작할 때 대구 사람들이 서울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서울에 있는 강사 한 명 대구로 부르면 수십 명의 대구 사람이 안 가도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인재 페스티벌이라고 하면서 서울에 있는 강사들을 몇 달 동안 계속 부르고 대구에 있는 분이 40, 50명씩 모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나오셨나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처음에 이걸 시작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죠. 회원 모임만 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회원 모이면 하는 게 맞나요? 해야 회원이 모이는 게 맞나요? 해야 회원이 모이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좀 엉뚱했던 것 같아요. 하던 사업을 줬고 차 팔 생각하고 집 팔 순차적으로 뭘 팔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으니까 엉뚱한 거죠. 애 둘 있는 가장이. 그런데 그 엉뚱함이 지금 이렇게 협회도 만들고 정기적인 지식텔링도 만들고 오늘 543회의 지식텔링도 하고 향리노트는 벌써 163회가 되고 그런 거 보면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요 동네는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건 엉뚱하다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 못하고 친구들 안 만나고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일론 머스크처럼 될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들이니까. 네, 163번째 향기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